안녕하세요. 3월 20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 이번 주도 이제 서서히 이제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쭉쭉 가는 거 습관처럼 매일처럼 정인영과 함께 하세요. 행정법의 실력을 탄탄히 항상. 자, 오늘도 가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중요하죠. 행정절차법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행정행위에 관한 사전 절차, 행정행위 요거 살펴볼게요. 일단은 소방간부 25년 문제였습니다. 자, 소방간부 문제 25년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행정절차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좀 절차법 살펴볼게요. 여러분, 행정절차법 그러면요, 목차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절차법의 목차를 암기 안 하신다면 진짜 절차법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총칙,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그 다음에 신고, 그리고 확약, 위반, 법위반 사실 공표,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그 다음에 부칙. 여러분 시험에 부칙이 나올 일은 없어요. 모두 10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총칙 중요하죠. 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총칙이 보니까 절차법은 이게 대륙법의 실체법이 아니잖아요. 실체법의 반대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데, 실체법. 이거에 근거해서 법 취지 원칙에 따라 법률 법률의 내용에 관해서 실체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라. 근데 지금은 사전 절차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법률의 내용 이전에, 사전에. 이게 사전 절차에 관한 법으로서, 물론 사후 절차도 포함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전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자, 일반법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사전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 실체법, 법률법, 법취지 원칙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총칙에는, 그러면 여기에 법취지 원칙에서 법률법에서 여기에 행정기본법에 보니까 일반 원칙이 여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원칙, 여기 평, 비, 신, 부 이렇게 돼 있죠.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의성실, 신뢰보호, 부당결부, 금전칙. 요거요. 법치 행정에 관한 8조고, 그 다음에 9조, 10조, 11조, 12조, 13조잖아요. 요거는 적법절차원칙에 쓸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총칙에 여기 4조, 5조에 보니까 신의성실, 신뢰보호, 신신,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원칙을 여기다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법의 일반 원칙하고 실체법의 일반 원칙은 서로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맞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당결부 금전칙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부당결부 금전칙 이런 얘기. 또 비례원칙도요, 딱 여기서만 써요. 행정지도 48조 1항에 보니까 비례원칙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비례원칙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 절차에 쓰는 게 아니라 딱 행정지도에서만 쓰는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이에요. 자, 행정절차법은 모든 처분에 관한 사전절차 모두 다 적용된다? 그랬더니 적용규정 3조에 가니까 적용. 행정절차법 일반법은 맞아요. 하지만 적용 안 되는 게 있죠. 행정이잖아요. 국회 절차 안 된다, 법원 절차 안 된다, 수사 절차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과세 절차도 안 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례가 공정위도 안 된다. 난민 신청도 이것도 난민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조금. 자, 그 다음에 적용 안 되는 것, 또 이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이 처분은 대상이 특정이 돼야 돼요. 왜? 여기 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조에 자, 정의라는 규정에 4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당사자란,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야 될 당사자다. 여기 감옥의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제3자 된다. 제3자는 불특정 다수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청이 있든 직권으로 하든 뭐 해야 돼요? 절차에 참여한. 이렇게 써요. 참여하게 한. 그러니까 뭐야? 여기도 특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사자는 특정돼야지. 따라서 처분은 이런 거 안 돼요. 공고나 고시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 불특정 다수인, 횡단보도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설치 처분은 맞거든요. 보도 설치 처분은 맞지만 이거요 뭐예요? 횡단보도 자체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대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사전 절차는 대상자가 특정돼야 돼요. 그러면서 침익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수익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공통 절차. 공통 절차에 뭐가 들어간다? 아, 여기에 이유 제시 23조. 그 다음에 문서로 할 것 24조. 이런 거 있잖아요. 처분은 문서로 해야 돼. 이유 제시, 모든 경우에 이유 제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 절차야. 그래서 이유 제시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유 제시를 하려고 했더니 신청한 대로 모두 들어준 경우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 안 해도 된다. 명백히 알고 있다. 재판 등을 통해서 이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53은 처분 후에 신청했으면 이유 제시해야 되지만 모두 신청대로 인정한 처분을 했을 때는 그건 이유 제시 신청이 있어도 안 해도 된다. 문서로 할 것,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안 하면 이거 무효예요. 또 무효. 이것까지 정리해 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 그 다음에 신청,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다수 행정청에 관련된 신청은 아무래도 조금 도와줘야죠. 국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있고요. 확약,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문서로 하라는 얘기하고 별반 차이 없죠. 전자문서도 포함되지만. 위반 사실의 공표,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둬라. 필요다,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행정계획, 사전에 형량명령 지켜야죠. 형량명령, 한마디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빼먹지 말고 계획 재량을 잘해라. 하지만 행정계획 수립 확정에 관한 절차는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면 처분에 관한 절차를 여기다 이렇게 준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예고 40일, 20일, 자치입법은 20일 이상, 일반적으로 행정상 입법예고, 법규명령 40일, 행정예고 20일, 10일, 자, 긴급한 경우는 10일, 이렇게 법이 추가된 것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행정지도는 48조부터 51조까지 4조문이니까 암기하셔야죠. 행정지도편이 따로. 그래서 행정지도는 있지만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로 있어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이렇게 갖고 목차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정행위는 어쨌든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이 알았다. 근데 아직 뭐 통지가 없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장이었죠, 영장. 내가 며칠 날 입대하는 건 알지만 아직 행정처로부터 고지가 없어요. 통지가 없어요. 그러면 나쁜 데 갈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자, 옳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알게 되었다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거 틀렸네요. 이게 바로 영장이었죠. 두 번째,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 관여할 때 너무 많은 숫자가, 그럴 땐 그분들 중에서 3인 이하의 선정대표자, 이럴 때는 선정대표자 한 분에게 하면 모두에게 효력이 있지만 통지할 때는 반드시 모두 세 분에게 다 해야 된다는 거. 행정처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맞죠? 여기 맞죠? 이게 조문 그대로. 11조. 행정절차법 11조예요. 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여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되니까 행정절차법에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예외 규정도 여기엔 적용이 안 돼요. 특히 침익적 처분에 관해서는 과징금이라든지 시정명령, 공정거래법에 있어요. 이거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에 예외적인 안 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돼도 절차법을 적용 안 하니까 여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침익적이에요. 절차법 소중에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절차법을 적용 안 합니다. 4번 신청인의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 이거 아시죠?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예비심사와 같죠? 예비 아직 본 처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죠.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예비심사나 검토 요청만으로는 신청이 없었다. 5번 담당 소방공무원이 집합건물 중 일부의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관해서 시정보완명령 구술로? 시정보완명령 처분이잖아요. 처분인데 처분은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문서로 안 하면 효력이 없다. 무효다. 단순 위법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위법? 아예 취소 사유? 아니에요. 무효예요. 무효. 중대 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네요. 내용 꼼꼼히 알아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었어요. 저랑 같이 하시면 하나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